계엄 당시 대통령과 수방사령관 이준우 사이에 전화로 통화한 사항에 대하여 검찰 공소장 자체가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과 이준우 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이준우 사령관 간에 3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하나의 것인데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소장 자체로 대통령과 이준우 사령관 사이에 통화가 4번인지 3번인지 흔들리고 있는 바, 실제로는 3번, 4번이 아니라 1번, 2번에 그칠 수 있고, 따라서 각각의 통화 내용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명쾌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증인 이진우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증인께서 오늘 대한민국 군인답게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증인, 방금 제가 제시한 조서 보셨는데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계엄 상황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드립니다. 증인, 검찰에서 진술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정도 전화가 왔었고 장관으로부터는 셀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라고 3번 전화 온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하셨죠. 이 부분도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좀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국회 국조특위에서 군인답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 때가 되면 증인이 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지시에 관해서 진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당당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힐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첫 번째 통화 이후에도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2번째 전화를 받았죠. 2번째 전화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물었습니까? 증인, 대국민 담화 직후에 김용현 장관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여하였죠? 네. 그 부분은 대답하셨고, 그러면 그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수방사령관인 증인에게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했죠? 그건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럼 당시에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방사는 이상 없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사령관은 먼저 나가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모를 보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미리 하달했다고 하는 임무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기엄이 선포되면 이 보고 내용처럼 수방사 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임무 아니었습니까? 이거라니까? 네. 예,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12월 2일 날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전에. 뭐였냐면, 서울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는 어떻게 절차가 되고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 50분간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장관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야, 네가 말한 건 통합방위 절차가 다 알겠는데, 야, 내가 머리에 다 안 들어오니 좀 정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오전에 어딘가 현장 지도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방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들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저희 자체의 통합방위 사태 때
매뉴얼에 맞춰서 제가 생각난 대로 쭉 정리해 본 다음에 빨리 보냈던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깝게 이게 12월 3일 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작전 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다음 날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제가 비상계엄을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과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군인으로서 야, 이러면 이 상황이면 내가 통합방위 항상 훈련돼 있던 그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된 겁니다. 통합방위 매뉴얼에 비상계엄 선포 시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상사태로 돼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국민 담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통합방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장관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와 관련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통합방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공론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특정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네요.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저한테 상황을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증인 김용현 장관에게 아까 그 메모로 작성한 서울에 국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수방사가 조치할 상황에 대한 보고를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한 이후에 또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죠. 예, 이것도 그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름이 뭐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워딩을 넣을 때 문을 부수는 이런 단어를 썼더니 쇠지렛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쇠지렛대를 거기다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판장님, 제가 잠시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네. 저는 그때 아마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안에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핸드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습니다. 창문 2개를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상황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전화는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쉼없이 전화가 오고 갔습니다.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에 아마 군인들이면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 들고 작전을 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안 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저도 지금까지도 마치 조각이 편린된 것처럼 생각이 안 나서 12월 31일 날 우리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했을 때 그때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라는 그 2시간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보고 다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문 남는 부분 추후에 재주신문 때 혹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6분 남겨놓으세요. 예.